자, 포스코홀딩스 주가 전망 도와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작년에. 그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그 하회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기대감이 안 좋기 때문에 리튬도 장기 횡보를 하면은 아무래도 50만원 이상에서는 그 올라갔던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당시에 11월에 급반등을 해야 정상인데 포스코홀딩스가 급반등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11월과 10월, 9월, 12월에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포스코홀딩스를 기대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요. 40에서 47만원 라인에서 분명히 중장기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여러분들 3억 이하로 하시는 분들은요, 포스코홀딩스보다 다른 거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기아 같은 기업은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올라간 게 한 34%, 35% 정도 올랐다고 쳐봅시다. 35% 정도 오르지 않았겠어요? 한 8만 7천원부터 여기 딱 계산해보면 35% 이상 올랐는데요. 지금 오르고 나서도 기아는 뭐예요? PBR 1배예요. 향후의 전망치까지 다 계산하면요, 여기서 한 30% 이상 더 갈 구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35% 포스코홀딩스 기아가 오르는 동안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저점에서 보면은 15%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주반도체 11월에 말씀드릴 때 제주반도체 7배 6배 가는 동안 이 11월에 포스코홀딩스는 그쵸, 대비하면 지금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늦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포스코홀딩스가 차기 회장이 정해져야 되고 주주환원 공시가 호재로 나와야 5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호재가 나오면서 50만원을 돌파하고 53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은 바로 또 60만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 PBR, 저PBR 관련 기업들이 지금 계속 강세니까.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4분기 실적이 안 좋지만, 이게 이제 제가 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요일 오전 8시에 말씀드린 게, 중장기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가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밑줄 쫙 그어놨습니다. 그쵸?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 대한 수산화 리튬 가격이 1.3만 톤, 3만 불, 톤당 가격으로 스포디민 가격을 감안할 때 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리튬 가격에 대한 절대적인 흐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에 리튬에 대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기대치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올해 내내 좋을 주식으로 과연 2차 전지가 올라가느냐, 저는 그건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가 이제 2023년 1월에 가장 강한 기업이 2023년 내내 좋았다,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3년에 대세로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3년 1월과 23년 2월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때 강세를 보인 기업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기업이 23년 내내 좋았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에 호난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 테크, AI 로보틱스, AI 반도체, 로봇 관련 뉴로메카, 로보스타 같은 산업용 로봇 관련주, SBB 테크도 산업용 로봇 관련주죠. 그게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맞물리면서 로봇주들이 강세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월에 강세였다고 쉬고 나서 계속 쉬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월달에 23년 2월에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2차전지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단체로 윤성 FNC, 에코프로 BM, 나노신소재 같은 실리콘 응급재, CNT 도전재, 이런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24년 1월에 가장 강세를 보인 게 뭐죠? 24년 1월에 가장 강세를 보인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 관련 기업입니다. 자, 24년 1월 보면 지금 이게 24년 1월입니다. 자, 24년 1월. 24년 1월인데 24년 1월에 가장 강세를 보인 것 중에 하나가 AI 반도체, AI 관련 기업, 뉴프렉스 같은 XR. 지금 페이스북, 미국의 메타가
시간으로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고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세스,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 최근에 롯데정보통신 급락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세가 다 끝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사야 되냐? 저는 이게 한 1, 2주간은 더 쉴 수 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롯데정보통신을 비롯해서 뭐 여러 기업들이 거의 바닥권에 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좋았던 PER도 낮으면서 지금 성장주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근데 다만 이런 기업들이 조금 1, 2주는 더 쉴 수 있어요. 1, 2주 더 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국 우리가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은 좋은 기업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메타가 강세니까 4x4 같은 기업도 딥러닝, AI 기반 화질 고도화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해서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부분, 디지털 이미징 사진 부분에서 제가 16,000원, 14,000원 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를 할 것이다 얘기를 당시에 4x4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말씀을 드리면서 4x4 사면 바로 수익이 날 만한 상황이다 해서 1월 22일 이후 여기서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왔죠, 한번.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급락이 나오고 다시 이 지점인데 이 지점에서 어떤 지지점을 찾을 거예요. 10,000원 부근에서 지지점을 찾을 거란 말이죠, 이런 기업이. 그죠? 바로 물론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페이크 걸리면서 10,000원 부근에서 지지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기아, 현대차, 이런 것들이 급등한다는 거. 자동차 2024년 왕이 될 상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자동차가 지금 2월달에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단기 자동차 섹터 주가 흐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지만 우려와 달리 2024년 자동차 산업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면서 PER이 저점이라는 게 인상적입니다. PER이 저 PBR, 저 PER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단기로는 목표가까지 상승 여력이 더 높고 그러다 보면 자동차가 강세면 자동차와 현대차 기아와 급등과 함께 같이 봐야 될 주식. 이걸 제가 2월 2일 빅데이터 컬럼 멤버십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현대위아도 2022년 대비해 대표 전동화 공급망이 현대위아. 그러니까 현대위아도 사실 여러분들이 주가가 오를 때는요 두 가지 흐름으로 오르는데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한 거래 대금이 생기면서 빵 오르는 이런 어퍼컷 형태로 오르는 상황, 또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롯데정보통신 같이 대시세를 만들었던 어떤 기업이 대시세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점을 찾아. 어떤 지지점을 찾아. 이게 이제 땅 튕기면서 땅 올라가는 거예요. 땅 튀기면 땅. V자 반등. 그러니까 이게 이제 W자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V자 반등을 하느냐. 현실적으로 초보자 선생님들은요 V자 반등하는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 SL이다, 서현이와다, 현대이하다,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은 지금 어퍼컷으로 올린단 말이죠. 어퍼컷으로 장기 박스권 돌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더 수익 내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어퍼컷으로 올리는 거. 한 번 들어가서 바로 수익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예를 들어 핌스 같은 기업도 저희 빅데이터 컬럼 멤버십에서 해드렸던 얘기가 1월 30일과 1월 31일에 계속 29일부터 31일 계속 5,000원에 매수를 하시고 31일에 최종 목표가 6,000원 목표 딱 매도 완료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29일, 30일, 31일에 매수를 했던 이유는 여기서 보면 어퍼컷으로 여기서 한 방 올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5,000원과 4,700원의 매수, 이거 제가 딱 보시면 아시죠? 1, 2차 매수 딱 했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다 어퍼컷으로 올리는 거 위주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교육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SL, PHA, 서현이와 이런 기업들은 다 어퍼컷 형태로 올리면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릴까? 제가 KCC 같은 경우도 1월 30일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KCC 같은 경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어퍼컷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2월 내내 괜찮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저 PBR 관련주들이 오르는 거는 이 당장 총선까지는 주도주 가치주 장세는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3월까지는 다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만 4월까지 지배구조는 개선되기가 쉽지 않고 일부 지주회사는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어려운 하게도 체크포인트다. 사실 지금 저 PBR 관련 기업들이 오르지만 저 PBR 관련 기업들이 100% 이게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잘 다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는 조금 확실한 구조로 오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저 PER 관련주인데 이런 게 온디바이스 AI와 저 PER 이렇게 두 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이제 목요일 여기서 보시면 2월 1일 지난주 목요일이 아니고 2월 1일에 교육을 슈프리마를 딱 띄워드렸는데 슈프리마도 띄워드리자마자 이것도 이제 장전에 8시 23분 금요일 8시 23분에 장전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23,000원 24,000원 밑에서 23,000원 밑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날만한 포인트다 했는데 저 정확히 24,000원 밑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갑니다. 정확히 슈프리마. 그러면서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AI 플러스 저는 올해 내내 가장 화제가 될 만한 게 뭐냐면 AI하고 플러스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 그게 이제 제주반도체가 그랬고 제가 이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교육해드렸던 메커스라는 기업도 현금성 자산이 많아서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새로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 시간인데요. 뉴플렉스는 제가 1월 24일이면 이때였는데요. 이때부터 공부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의미한 상승이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그 이후에 눌림목이 생길 때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은데요.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 관련 기업으로 올랐는데 이게 UEVR 통해 성장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얼리언 엔진 기반 PC 콘솔 게임을 무료로 XR 확장 현실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XR 확장 현실이라는 게 결국 이제 콘서트라든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우리가 콘텐츠를 볼 때 이게 굉장히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는 비전 프로를 통해서 그렇죠. 비전 프로가 어쨌든 이제 공간 컴퓨터로서 시장 초입에 있기 때문에 성장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 뉴프렉스 같은 기업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박스권을 돌파했는데요. 이 뉴프렉스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저 PBR 관련 기업들이 오르면서 기술주들의 하락을 통해서 오늘 전일 저가 목요일 저가 9,600원을 지지하며 오늘 종가 9,620원을 찍었습니다. 이 뉴플렉스 같은 기업도 사실은 단기로서는 한번 대응을 해볼 만한 기업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PBR 관련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월 2일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월 중 발표할 것을 검토 중인데요. 이번 프로그램 내용으로 PBR 재고, 계획 공시, PBR, ROE 등 시가총액 업종별 비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작년 초 일본이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던 사례와 비교 가능한데요. 2023년 1월부터 3월 말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자 니케이 EO 토픽스는 각각 3개월 만에 18%, 14%까지 상승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승하면은 개별주들은 더 큰 상승이 나오죠. 적게는 30%, 많게는 우리 제주반도체 같은 11월 7일에 제가 11월 내내 빅데이터 클럽과 유튜브에 공유해드렸던 제주반도체, 리노공업, 고영 이런 기업들처럼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제주반도체는 제가 11월에 말씀드리고 거의 6배 올랐고 고영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특히 이제 10월 말에 공유해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정확히 2배를 찍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저 PBR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인데 2월 2일에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교육을 해드린 게 이게 장전에 7시 37분에 교육해드린 건데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SL 같은 후발주자를 좀 보라고 했어요. 기존에 제가 관련주로 꼽은 게 현대차, 금호석유, KCC, 한화갤러리아인데 현대차, 금호석유, 현대차
이거는 제가 이 시점에 1월 29일에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금호석유 KCC 같은 경우도 이때 이 지점 1월 29일. 그리고 하나갤러리아는 유통 관련 기업으로서 이거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게 차트가 형태가 괜찮다 싶어서 이때 현대차를 알려드릴 때 1월 30일에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알려드린 거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현대해상 하나금융지주도 어제 알려드렸고,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SL 같은 기업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오늘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4,800원을 찍고 종가 3.9%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하나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보았는데, DB손해보험 같은 기업도 오늘 거래대금 380억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8% 가까이 올랐습니다. 7.94% 올랐고요. 거의 10만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상승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기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소 포모성 상승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포모성 상승에는 이렇게 같이 올라갈 종목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PER과 ROE를 곱하면 PBR이 되기 때문에 저 PBR은 필연적으로 ROE, 여기서 보시면 높은 ROE를 기록 중인 기업이 관심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퍼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퍼이면서 PBR이 코스피보다 낮고 ROE가 코스피보다 높은 기업은 자동차에 관련 기업이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를 사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홀딩스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이거와는 좀 무관하고 테마성을 오르기 때문에 테마의 수명이 이제 8알을 넘어가는 막바지 느낌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조금 흐름이 안 좋지만 이거는 2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AI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은 엔비디아 2월 21일 실적 발표 때까지 좀 불확실성이 일부 있으니 단기로 대응하면서 올해 내내 AI 관련주, 저PBR 테마주가 순환매를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내가 더 수익률이 높아, 내가 더 잘났어, 뭐 이러면서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관련 기업을 매수할 때는 뭐를 사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 교육을 해드린 게 자동차가 2024년 왕이 될 상인가, 단기 자동차 섹터 주가 흐름은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구간인데요. 24년에는 자동차 섹터가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가능성도 있는 게 사실이죠. 다만 우려와 달리 2024년 자동차 산업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 확인하며 저평가 매력이 환기되어 주가 하단은 계속해서 상승 전망인데, 주주 신화 정책, 높은 시가 배당률, 자사주 매입 등은 주가 하단 지지 요소입니다. 단기로 목표가까지 상승 여력이 높고 절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비중 조절 용이한 대형주, 단단한 이익 실현 중인 완성차의 급등이 전개됐고, 기아차는 신고가 경신, 현대차 또한 매우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19만원 기준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19만원에서 지금 23만원까지 갈 동안 상승폭을 생각하면은 다시 하락이 조금 나온다고 해도 매수하시는 분들은 또 박스권에서 어떤 지점에서는 또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매수할 종목이 뭘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이 하반기부터 2025년을 대비해 대표 전동화 공급망인 현대유아의 흐름 또한 기대가 되고요. SL은 제가 어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시켜드렸고, 서현유아는 오늘 장중에 공부를 시켜드린 기업인데요. 서현유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장중에 상승폭이 상당했는데 저PBR과 실적 모멘텀이 동시에 있었으며, 다만 포보성 저PBR 관련주의 급등은 과도한 부분이 있으니까 눌림목에 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눌림목에서 함께 접근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벤트 가치주 스타일 강세는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3월부터는 다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요. 서현이와는 2월 2일 오늘 교육해드린 부분이 제가 이제 장중에 22,300원에서 서현이와를 교육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런 라인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데요. 서현유아는 작년 3분기 수익성 다시 상승했고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59%나 증가한 9,196억,
576억.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 매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좀 적긴 하지만 PER이나 PBR 관점에서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저 PBR 관련주면서 기아 상승에 힘입어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인데 서현이와를 2월 2일 장중에 보시는 게 좋다. 이게 22,300원일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업입니다. 신규 용장들의 매출 기여와 전기차 모델에 대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만 좋아할 게 아니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완성차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지금 그 매수세가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평가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이게 정부 정책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성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주가는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를 지나치게 반영하면서 장기간 횡보 이후 박스권을 돌파 중입니다. 3분기 누적 시배순이익이 1237억이고 4분기까지 감안할 때 연간으로 1600억 이상일 때 PER은 3배 이 지금 급등한 거 다 포함하면은 3배 중반이다. PER이 사실 8배 이하면요 엄청 저평가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보셔도 되고 멀티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멀티플로 해서 PER이 뭐 100배 가고 이럴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그랬고 에코프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퍼인 종목들의 강점은 결국에는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 단점은 뭐냐면은 수익이 안 나고 오랫동안 횡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익이 날 듯 말 듯 계속 이제 희망 고문만 생기는 거예요. 다만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EPS 기준으로는 PER이나 PBR 관점에서는 상당히 저퍼에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이죠. 일단 이 서현이와는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로만 좀 대응을 하는 것 괜찮겠고 지금 제가 교육시켜 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뉴프렉스 같은 기업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슈프리마도 제가 사실 전일에 공부를 교육을 해드렸는데 교육시켜드리자마자 오늘 상당히 상승폭이 나왔어요. 슈프리마도 사실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강한 음봉이 나올 때 이때가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제가 교육을 해드렸고 오늘 장전에도 슈프리마는 지금 온디바이스 AI폰 갤럭시 S24의 1분기 판매량이 전년대 기비해서 66% 증가하고 2200만 대로 추정이 되는데 3월 출시에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에는 처음으로 OLED 패널이 적용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슈픽앤 코리아네요. 슈픽앤 코리아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이것도 공부를 따로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슈프리마를 노려보시는데요. 슈프리마는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어제 교육해드렸고 오늘 바로 상승폭이 상당히 나왔죠. 이게 장전에 제가 교육했고 어제도 그 목요일에 교육을 해드리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투자자의 자세로서는 공부해볼 만한 명절이 생긴다고 반드시 주가가 내리는 게 아니고 특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설 연휴 기간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추석 때는요. 추석 전에는 좀 사실 이제 수익이 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설 연휴 전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나 여러 가지 사태가 추석 연휴 때 발생한 것이 관심이었는데 설 연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슈가 적고 추석과 달리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 설 연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의 상승률은 81.8%나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설 연휴 전에 주식시장이 계속 내릴 거다 생각하는 것도 통계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롯데정보통신, 슈프리마를 오늘 장전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이런 것도 흐름이 조금 더 내리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포인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여러분들 믹스해서 같이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23년 1월에
상승이 가장 컸던 게 좋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또 뭐냐면은 1, 2월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1월만 볼 게 아니고 2월까지도 봐야 된다. 그 얘기의 핵심은 1월 달에 23년 1월 예를 들면요.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레인보우 로봇스, SBB 테크도, 유로베카 뭐 이런 게 올라갔기 때문에 로봇이 강했고 AI 반도체가 강했고 AI가 강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23년 1월에 이런 것 이후에 23년 내내 로봇 관련주가 강했지만 23년 2월에 주도주는 에코프로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 2월은 에코프로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셀바스 AI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뒤어서 같이 왔지만 결국에 23년 2월에 가장 강세는 에코프로 코스모와 에코프로 BM 나노신 소재 그리고 나서 AI 반도체도 같이 올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상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 코스모신 소재도 올랐고요. 23년 2월에 그렇죠? 코스모신 소재도 올랐고 여기서 보시면 뭐 윤성 FNC 그렇죠? 윤성 FNC,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것도 올랐는데요. 일단 뭐 윤성 FNC 뭐 에코프로 이런 걸로 잠깐 사례를 보면요. 에코프로 23년 2월 이후에 어떻게 됐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가 올해 내내 좋을 거다 이런 표현보다도 어쨌든 주도주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도 못 올랐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BM 23년 내내 좋았죠. 그러면 윤성 FNC도 볼까요? 23년 내내 좋았습니다. 2월달에 좋았고 여기서 보면 2월달에 좋았는데 3월달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이게 거의 기계적으로 오릅니다. 그죠? 코스모와 코스모신 소재 다 2월 이후에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23년 1월에 좋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 이런 게 안 좋진 않았습니다. 2월 달에 좋았고 2월에 쉬었더라도 3월에 또 좋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 AI 관련주들도 1월에 좋고 2월에 또 좋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좋았던 우리 그 AI 반도체 AI 관련 기술주들 있잖아요. 특히 롯데정보통신도 그러는 게 1월에 상당히 강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부터 끝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지금 1월에 좋았다가 잠시 쉬는 종목들은 그 중에 실적이 우량한 기업들은 1, 2월에 좋은 기업이 결국에는 24년 내내 좋을 것이고 올해 내내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결국 지금 증시를 호황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있어요. 정책적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보험주도 그렇고 금융주도 그렇고 제가 이거 2월 2일에 오늘부터는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단기에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결론은 기승전 뭡니까? 기승전 뭐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동차. 지금 단기로는 자동차가 결국 24년 왕이 될 상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고 서현이와 같은 기업도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340만원 수익입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컬러 수익 인증 소중한 후기 전해드리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는데 단타 스윙에서 가르쳐준 종목들 매수 단가를 낮추는 데 위안을 삼습니다. 오늘 가르쳐준 것들 거의 다 올랐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가르쳐준 저 PBR 관련 기업들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 여러 자동차 관련주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는데 거의 다 올랐고,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서현이와 이런 것도 장중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33만원 수익 나셨죠? 53만원 수익 나셨고, 대동 푸른저축은행은 어제 교육해 드렸는데 수익 나셨고, 슈프리마도 어제 교육해 드렸는데 17만원 수익 나셨고, 유니캐스트 94,000원, 핌스 49,000원, 서현이와 13,000원, 핌스 5%, 서현이와 IMT, 푸른저축은행, 슈프리마, SFA 반도체, 유니캐스트까지, 코스닥 네버리지, 제가 코스닥 800 이하에서는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수익이 나셨네요.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익도 감사합니다. 2월 1일 29만 7천원, 1월 수익 감사합니다. 370만원, 펜텍 2%, 실현손익 370만원, 229만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주고 계시죠. 38만원 수익, 그쵸? 정상금액 690만원, 조금씩 연습 중입니다. 연습을 조금씩 하면서 감을 잡고 계시는데, 금호석유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교육 종목이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새롭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바로 수익이죠. 푸른저축은의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는 1월 30일, 푸른저축은은 2월 1일 교육 기업인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푸른저축은의 비트컴퓨터 48만원, 34만원, 비트컴퓨터 42만원, 11% 수익.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 2년, 3년 이상 계셨던 분들, 3년 이상 계셨던 분들은 제가 특별히 설 선물로 한 20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이게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비트컴퓨터 15% 수익, 푸른저축은행 12% 수익, 하루에 160만원, 하루에 35만원, 비트컴퓨터 하나금융지주 오늘 새롭게 교육에 들었는데 수익이죠. YC캠은 제가 사실 어제 교육을 해드렸고, 어제 큰 수익이 났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7% 수익, 대동 1% 수익 중이죠. 이렇게 수익인 종목들 보시면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저평가된 게 메리트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 수익이 났네요. 감사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60만원, 펜텍 34만원, 대동 79,000원, 유비케어 32만원, 유비케어, 대동, 하이비전 시스템, 펜텍, 이게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 교육해드린 거고요. 펜텍, 대동, 푸른저축은행, 하이비전 시스템, 비트컴퓨터 모두 수익 축하드려요. 이 어려운 장에서 수익이 났네요. 감사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60만원, 펜텍 34만원, 대동 79,000원, 유비케어 32만원, 유비케어, 대동, 하이비전 시스템, 펜텍, 이게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 교육해드린 거고요. 펜텍, 대동, 푸른저축은행, 하이비전 시스템, 비트컴퓨터 모두 수익 축하드려요.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익도 감사합니다. 2월 1일 29만 7천원, 1월 수익 감사합니다. 370만원, 펜텍 2%, 실현손익 370만원, 229만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주고 계시죠. 38만원 수익, 그쵸? 정상금액 690만원, 조금씩 연습 중입니다. 연습을 조금씩 하면서 감을 잡고 계시는데, 금호석유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교육 종목이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새롭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바로 수익이죠. 푸른저축은의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는 1월 30일, 푸른저축은은 2월 1일 교육 기업인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푸른저축은의 비트컴퓨터 48만원, 34만원, 비트컴퓨터 42만원, 11% 수익.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 2년, 3년 이상 계셨던 분들, 3년 이상 계셨던 분들은 제가 특별히 설 선물로 한 20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이게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비트컴퓨터 15% 수익, 푸른저축은행 12% 수익, 하루에 160만원, 하루에 35만원, 비트컴퓨터 하나금융지주 오늘 새롭게 교육에 들었는데 수익이죠. YC캠은 제가 사실 어제 교육을 해드렸고, 어제 큰 수익이 났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7% 수익, 대동 1% 수익 중이죠. 이렇게 수익인 종목들 보시면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저평가된 게 메리트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시장은 급락했지만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특히 핌스는 어제, 그제, 오늘까지 월화수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2.8%, 44만원.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3,400만원 수익이 나셨네요. 이번 달 1월 31일입니다. 오늘 비트컴퓨터 나무가 43만원, 그쵸? 펜텍 27만원, 손실 난 것까지 다 확인해서
3,400만 원 수익, 330만 원 수익, 그죠? 공부 내용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 자세한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자, 650만 원 수익, 그죠? 1월 31일까지, 그죠? 핌스 37만원, YC캠, 하이비전 시스템. YC캠 같은 경우는 제가 빅데이터 클럽뿐만이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교육을 해드렸죠. 핌스 50만원 수익, 1월 수익 인정합니다. 2월 기대하면 1월 마무리합니다. 선배님 1월 한다 고생하셨어요. 수익 정말 감사합니다. 핌스 20만원 수익, 자 10만원 수익, 핌스 88만원 수익, 140만원 수익 감사합니다. 롯데전북통신도 수익이 나셨고요. 바이넥스도 유튜브에서도 교육했었고, 펜텍은 장중에 빅데이터 클럽에서 교육했는데 94,000원 수익이 났죠. 54만원 SF 반도체, 워트 27만원, 1월 23일 가입하면서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죠. IMT 66만원, 핌스 40만원. 핌스 좀 전에 눌렀다가 들어갔는데 또 5만원 수익 났습니다. 손실 난 것까지, 손절도 한 번씩 하면서 해야죠. 손절은 마이너스 3만원, 수익은 40만원, 그죠? 펜텍 39,000원, 바이넥스 8%, 14% 막 이렇게 큰 수익이 나고 있죠. 핌스, 그죠? 핌스 월화수 계속 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성과가 잘 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